안녕하십니까. 은비의 3월 셋째 주 영상입니다. 글로벌 시장이 최근에 3월 들어서 마찬가지로 특별한 호재나 악재가 없이 인플레이션 우려, 금리 인상 우려, 그런 불안감과 수급의 개선이 되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시장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달 말에 바이든의 추가 부양책을 실시한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계속 정고점을 돌파해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윗꼬리는 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상에서의 윗꼬리가 상당히 길게 달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33,227을 강하게 돌파하기보다는 횡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 시장과 달리 급격하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 부양책이 실시가 될 때 이 호재가 반영이 돼서 오히려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 때문에 항상 올라가고 불안감 때문에 하락하기 때문에 미리 충분히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우리 시장은 다우지수가 밀리더라도 우리 시장은 오히려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려면 또 수급 개선이 좀 돼야 된다는 부분. 수급 개선이 아직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애매한 횡보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사선에서 계속 이 밑으로 여기를 돌파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계속 이 밑으로 지금 하회한 상태에서 지금 상승을 강하게 하질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3080선, 3080선하고 3100선 위로 올라가서 여기서 지지를 받아야지 우리가 이 두 자리 3140이나 3180을 강하게 돌파할 때, 그다음에 우리 전고점, 미국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완전히 돌파했지만은 그 전고점을 향해서 한번 갔다가 내려오더라도 그런 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장대 양봉이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장대 양봉 그 윗꼬리 그 밑으로는 아직은 하락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횡보를 잘하다가 3080이나 3100을 돌파해야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이때는 단기적으로 2, 3일 정도 만약에 올라가 준다면 콜옵션에서는 중박 이상 400%에서 한 600% 이상은 나올 수가 있는 흐름이다. 그리고 미국의 경기 부양책에 맞물려서 우리 시장이 계속 약세를 보일 이유는 현재로서는 없다. 그러나 3천선이나 그다음에 지난번의 저점인 2930 정도로 보면 되겠죠. 2930 정도는 지지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밑부분까지 2880선까지도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3000선하고 2930선을 지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3080이나 3100 위에 안착을 한 뒤에 그다음에 3140, 3180이 좀 두텁기 때문에 여기를 강하게 장대 양봉으로 뚫어줘야만 전고점 돌파 시도를 노릴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물도 마찬가지죠. 선물도 이 고점의 이 사선 부분을 돌파해서 최소한되고 416.4 위로다가 돌파를 해줘야지 428이나 430선까지도 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부분까지 상승이 만약에 며칠에 걸쳐서 나올 수가 있다면 그때는 콜옵션에서는 좀 시세가 분출할 수가 있고, 현재 선물도 마찬가지로 이 장대 양봉이 좀 그래도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뒤로 어쨌든 간에 크게 빠지지는 않고 있어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현재는 410.75를 유지하는데, 하락하더라도 398.2가 지켜진다면
398.2나 400이 지켜지면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을 노릴 수가 있다. 근데 이 부분에서는 프리미엄이 현재 옵션으로 볼 때는 412.5 정도, 412.5 정도에서 등 가격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풋옵션이 조금 더 비싸고 현재 7.4이면은 아직도 양매수라든지 오버나잇을 할 때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콜옵션 같은 경우는 437.5 정도 일봉상 계속 뭐 프리미엄은 감소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비쌀 때는 그래서 외국인이나 기관 투신들은 양매도를 많이 때리고 있죠. 근데 개인들은 뭐 매도도 몇 개 못하고 옵션 하시는 분들은 계약수가 얼마 안 나오니까는 뭐 매도를 잘 안 하시고 또 매도는 오버나잇은 좀 위험하죠. 손실이 무한대라. 그래서 매도를 하시는 분들은 당일 데이 트레이닝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계속 프리미엄 죽이는 단계이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갑자기 개파락하고 그래서 현재는 프리미엄이 더 죽어야 된다. 네, 풋옵션이 조금 더 비싸기 때문에 풋옵션이 뭐 강하게 치고 올라가지 못하면 풋옵션도 프리미엄 많이 죽었죠. 많이 죽고 뭐 개파락 했다가 또 갭상승 했다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아직까지는 오버나잇이나 양매수 할 단계는 아니다. 그러나 마지막 주 항상 요즘 들어서는 수요일 정도 되면 수요일이나 그때부터 좀 변동성이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뭐 저점에서 뭐 한 100%, 150% 정도는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어느 한 구간만 수익을 올리려고 해야지 전체를 다 먹으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양매수나 오버나잇은 아직은 할 때가 아니다. 그리고 야간 선물까지 야간 선물 다 보고 주간 선물 다 보고 하시는 분들은 좀 힘들어요. 꾸준히 수익 올리기가 힘들고 만약에 주간에 수익 단계에 있으면 야간에도 한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반대편으로 뭐 해지를 한다든가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오버나잇 할 때는 수량을 좀 축소하는 그런 매매 전략이 좋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식 몇 종목을 살펴보면 뭐 테마주가 요새는 윤석열 테마주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여기 지지선 그 다음에 이제 전 고점인데 전 고점까지는 못 갔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등락이 심하죠. 등락이 심할 것이다. 상당히 심하다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잘하시는 분들은 단타로 대응하시는 것들이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려면은 지지도가 뭐 선거가 가까우면서 더 호재가 있거나 그러면은 전고점 뚫을 수도 있겠죠. 근데 반대로 경선을 또 통과를 해야 되니까 어느 당에 입당을 하더라도 경선을 해서 거기서 승리를 한 후 후보가 확정이 돼야지만 이게 급등을 하는 것이 경선에도 만약 떨어졌다 그러면 또 급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테마주들은 좀 조심하라는 거. 그리고 단기 대응하시라는 거 비슷하죠. 대장주들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S건설 같은 경우도 지금 워낙 급등했다가 뭐잘 조정받고 지금 또 다시 재차 상승하면서 정고점까지는 아직 못 갔지만은 잘 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라인 39,000원대 잘 지지가 되면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 미국 시장은 정고점을 돌파해서 강한데 특별하게 우리 시장만 이렇게 지지부진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 여러 가지 우려감 때문에 그러고 불안감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동안 반영 못한 부분도 만약 2, 3일만 올라간다면 시장이 콜옵션이나 그 다음에 우량주들은 또 정고점 돌파 시도를 노릴 수가 있다는 거. 그러나 정고점 근처 가면은 바로 뚫기보다는 또 조정 한번 받으니까 그럴 때 항상 분할 매도 하시는 부분이 좋겠고 삼성전자는 뭐 워낙 많이 올라갔다가 횡보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하고 비슷해죠. 강력하게 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급락하지도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 85,000원 이상을
위에서 지지가 돼야지 9만 원 그 이상 전고점 돌파 시도를 돌릴 수가 있다. 현재는 뭐 눈치 보기 장세로 급등락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카카오는 뭐 늘 말씀드린 대로 아주 눌렸다가도 좀 강하게 가고, 예, 강하게 가고 전고점만 돌파한다면은 또 60만 원을 향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런 눌림목에서, 예, 분할 매수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한국전력도 지난번에 늘 말씀드린 대로 22,000원, 2만 원대는 분할 매수 기회다 라고 말씀드렸고 22,000원대에서 22,700원까지 밀렸다가 또 한 25,100원, 25,100원까지 올라갔다가 또 눌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런 종목은 중장기로 꾸준히 눌릴 때마다 분할 매수를 모아가시다가 손익분기점 이상에서, 예,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차익 실현했다가 또 떨어지면은 사고, 예, 그렇게 해서 꾸준하게 모아가시면은,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예, 롯데케미칼도 단기적으로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잘 눌리고 있다. 잘 눌리고 차트들이 거의 비슷하죠. 우량주들은 눌릴 때 같이 눌리고 그렇다고 급락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29만 6천 원짜리가 지켜지면은 분할 싼 거를 많이 사기보다 이런 거 한두 개를 오히려 매매를 해도, 예, 주식 그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배우 공부하기에는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큰 수익을 나는 거는 손실을 크게 보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매를 하시는 것이, 예,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지금 공매도가 재개가 되는 걸로 확정이 됐는데, 만약 공매도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4월 달에 오히려 4월 만기 전후, 예, 그때 오히려 하락을 하게 되면 그때 만기 전후로다가 하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선 반영되기 때문에 막상 공매도가 실시되면, 예, 뭐 크게 뭐 영향을 받지는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항상 미리 선 반영된다는 거, 예,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시고, 그 다음에 3월 달에는 옵션이 대박이 터지진 않았죠. 중박 정도가 이제 400%에서 680% 정도가 콜옵션, 풋옵션 그 정도가 중박 정도가 나왔고, 제가 중박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그렇게 볼 때는 4월, 6월 중에서는 한두 번은 대박이 나올 수가 있다. 근데 반대로 옵션을 갖다가 방향성을 잘못 보시는 분들은 큰 손실을 볼 수가 있다는 점. 그래서 오히려 만기 전후나 변동성 클 때는, 그럴 때 이제 시가에서 갭하락을 하든지 갭상승을 하든지 프리미엄을 양쪽 다 어느 정도 죽인 상태에서는 양매수가 가능하다. 가급적이면 오버나잇은 수익 범위 내에서만 옵션을 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